안녕하세요. 여우킨 하우스입니다. 아이폰 SE2가 출시되었습니다. 보급형 모델로 과거에 아이폰 SE가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스펙을 살펴보고 아이폰 12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SE2는 블랙, 레드,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레드의 경우에는 판매 금액의 일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범세계 기금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64GB 기준으로 55만원입니다. 이제부터 아이폰 SE 스펙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의 머리 역할을 하는 AP는 A13 바이오닉 3세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1부터 A13 바이오닉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A14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신 AP이니 이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애플은 설계는 자기들이 하고 생산은 다른 업체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A13 바이오닉 생산은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TSMC가 맡고 있습니다. TSMC는 반도체 생산을 위탁받아 생산만 하는 반도체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회사로 인텔, AMD, 애플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A13은 7나노 공정인데요. 삼성과 TSMC가 5나노 생산 누가 먼저 하나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14가 바로 5나노 공정으로 TSMC가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14는 아이폰 12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A13 대비 싱글코어는 25%, 멀티코어는 35%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 SE2 안 살 거면 기다렸다가 아이폰 12 사야겠습니다. 메모리는 세계 최강 삼성 반도체 3기가 램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모델 보면 16기가 램까지 넣어주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보급형 모델이라 이해해야죠. 근데 아이폰 11은 4기가 램입니다. 애플은 배터리도 그렇지만 하드웨어 스펙이 딸리는데 그걸 교묘히 숨깁니다. 공식 사이트에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이용자들이 잘 못 느낍니다. 바로 최적화를 잘해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스토리지 메모리는 도시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반도체 하면 도시바라는 대명사가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삼성이 최강이 돼버렸네요. 세계 시장에서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 비메모리에서는 인텔이 최강입니다. 특히 D램에서는 1위 삼성, 2위 SK하이닉스, 이렇게 한국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JDI에서 만든 4.7인치 LCD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JDI 즉 재팬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애플에 LCD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바꾸고 있죠. 애플의 전략이 아이폰 11까지는 LCD이고 아이폰 12부터는 OLED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SE2 같은 보급형 제품들은 LCD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가격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OLED가 훨씬 비쌉니다. 아이폰 11에 적용된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듭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삼성, LG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버리니까 위협을 느낀 일본이 아베 정부 주도하에 만든 일본 디스플레이 연합체인 JDI를 만들었습니다. 히타치, 소니, 도시바가 합쳐서 만든 회사이고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합병하면서 회사 운영이 비효율적이 되고 생산을 일본에서만 하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JDI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태생이 정치적 합병이라 적자가 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매각한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그동안 애플에서 많이 사줘서 그동안 버텼지만 모바일 디스플레이 추세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가 버리면서 이제 OLED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과 무섭게 커버린 중국 회사 BOE가 아이폰 12에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게 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JDI만 빠지는 거죠. 배터리 용량은 6.96Wh이고 아이폰 8과 동일합니다. 6.96Wh는 환산하면 1821mAh입니다. 요즘 휴대폰이 4000mAh 정도는 보통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아이폰 11이 3100mAh 정도 적용된 것과도 차이가 많은데요. 최적화를 통해 많은 배터리 용량이 필요하지 않게 설계된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작은 것은 불만이네요. 그리고 애플은 배터리 용량을 갤럭시보다 크게 할 생각도 없을 것 같고 아이폰 12도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부터 5G를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애플이 얼마나 늘릴지 의문입니다. 애플 아이폰 SE2 배터리 셀은 중국 ATL이라는 회사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도 애플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2에도 계속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급형 모델의 경우 중국 ATL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7메가, 후면 12메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보급형 모델인 A50이라고 비교해보면 전면은 32메가, 후면에는 64메가 포함 4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상 차이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물론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화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과 후면 카메라가 싱글이라는 점은 많이 아쉽네요. 애플에 공급되는 카메라 업체는 샤프, LG이노텍, 소니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LG이노텍에서 공급을 많이 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LG이노텍 주가를 보면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2에도 LG이노텍 카메라가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폰 12에도 적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토프 카메라를 LG이노텍에서 공급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아이폰 SE2 방수방진 등급은 IP67 등급입니다. 아이폰 11이 IP68인 것에 비하면 낮은데요. 갤럭시 S20이나 노트10도 IP68 등급입니다. 약간 아쉽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IP67은 1m 이하 수심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고 IP68은 최대 2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등급입니다. 아이폰 SE2에 대한 전체적인 평은 아이폰 A8에 최신 A13 칩셋을 적용한 정도?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쓸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기능만 있는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아이폰 11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아이폰 11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유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성능 업그레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기 쉽지만 큰 화면을 사용하다가 작은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약간 익숙하지 않습니다. 작은 화면의 휴대전화는 손이 작기 때문에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 편리하다. 특히 지문 인식이 훨씬 민감합니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부팅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화면이 약간 노란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